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상가를 중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아마 한 30시간 정도 해서 영상을 우리 상가몽땅 사무실에서 최신 버전으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아마 대략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 50분짜리 한 30개 정도? 그 정도 양이 될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공인중개업 현장에서 상가 중개를 할 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인중개업을 할 때 나는 무슨 전문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 곳 옆에는 반드시 상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내가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한다, 원투룸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한다 그래도 상가를 중개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익 창출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가 중개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단 알고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동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 중개 실무 약 30회 정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이걸 듣고 나면 아마도 상가를 정말 중개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페이지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파일로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최원철의 상가몽땅이고요. 저서는 아마 상가 주제로 책을 이만큼 쓴 사람은, 상가 주제로 어떤 실무 쪽으로 쓴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책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상가 중개 실무 바이블 이거 하나 사두면 이 파일로 준 자료와 이 책을 같이 구입을 하시면 아마도 실제 중개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파일, PPT로 만든 이 파일도 이 책 순서에 입각해서 제가 PPT로 만든 거니까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기회 되시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좀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실 특별히 설명할 건 없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곳에서 중개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상가 물건을 많이 접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냥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다음 목차를 보시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 수는 아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상가 중개 실무 바이블 책 그 페이지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상가 중개와 관련된 이 개별 항목들, 얘네들이 정말로 상가를 중개할 때 얘네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상가 중개할 때 자신감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난 저런 거 모르고도 중개를 잘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중개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좀 편안하게 안이하게 공부를 안 하고, 물론 바쁠 때도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상가 중개에 대한, 상가라는 부동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고객들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목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시면 부가세 사고, 정말
정말 부가세 부분에서 사고 발생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차 순서로 마지막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 파트 4장 여기까지 해서, 물론 상가 임대차는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 왜냐하면 상가를 중개할 때 상가 임대차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시간 상가 중개 실무 총론입니다. 자, 상가 중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 사항이고요. 그런데 도대체 상가 중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매매 중개라고 표현을 했고 임대 중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는 분양하는 상가들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지급되는 MGM이 사실은 우리 중개 수수료보다도 훨씬, 거의 기본적으로 우리 양타라, 단타 양타라 표현하죠. 상가 0.9% 받았어요. 양타면 0.9, 0.9 최대 받았어요. 그러면 1.8%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분양 상가들의 MGM은 뭐 기본이 2% 또는 2.5%, 3%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좋은 상가를 고객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만 할 수 있다면, 단 전제 조건은 좋은 상가입니다. 향후에 임대가 확실히 나갈 그런 상가들을 고객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소개를 하게 된다면 분양 수수료, 즉 MGM을 기본은 2%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매매 상가입니다. 현재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경우, 뭐 구분 등기된 상가를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꼬마 빌딩 또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중개 수수료 받겠죠.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50억, 60억짜리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래도 뭐 한 0.5% 정도만 받아도 사실은 적은 수수료는 아니죠. 그 다음 임대. 제가 이제 신규 임대, 승계 임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신규 임대는 공실 상가에 어떤 업종을 맞추는 경우 신규로, 그 다음에 또는 업종이 변경되는 것, PC방이 있던 자리에 노래방을 집어넣는다든지 임대를 맞춘다든지 할 때 요거를 갖다가 제가 앞으로 계속 표현할 텐데 신규 임대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신규 임대는 공실 상가에, 특히 분양된 상가가 준공이 되면 다 공실 상가일 테니까 신규 임대가 많겠죠. 그 다음에 승계 임대는 PC방 하던 사람이 권리금 얼마에 팔아줘 할 때, 또는 하고 나는 사람이 권리금 얼마에 팔아줘, 고시원하는 사람이 또는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 얼마에 팔아줘 권리금, 이랬을 때 그걸 갖다가 표현을 승계 임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 PC방, 노래방, 커피점들을 어떻게? 양수인이 그거를 시설 짓기 비분물 전체를 승계하기 때문에 승계 임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중개 수수료를 받을 것이고 최대 0.9%까지, 그 다음 승계 임대는 권리금 조정에 따른 용역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당연히 상가에서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개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접하는 물건들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분양상가 같은 경우 또 신규 임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서 중개를 할 때 많이 발생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고요. 뭐 지금 이제 공급되고 있는 신도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역시 3기 신도시는 새로 상가가 공급되고 분양을 하고 준공이 되면 임대를 새로 신규로 맞춰야 되겠죠. 거기서 창업을 하거나 거기서 소공으로 있게 되면 분양 상가를 많이 하게 되고 신규 임대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뭐 건대 입구역이나 강남역이나 일반적으로, 또는 뭐 분당이나 일산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가 다 완성이 됐고 입주가 끝났고 상가들도 거의 모든 업종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양상가는 좀 드물 것이고 공실상가도 많지는 않고요. 가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창업을 중개업을 하시거나 소공을 있으면 보통 팔아달라 매매상가하고 그 다음에 승계임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요. 내가 어디에서 중개업을 하냐에 따라서 접하는 물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3기 신도시도 나중에 모두 입주가 끝나고 상가가 공급이 끝나고 임대가 다 맞춰진 다음에는 그때는 매매상가 승계 임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많은 곳에서 새로 건물 짓고 분양하고 신규로 임대를 맞추는 경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상가를 해야 된다. 임대가 될 상가를 손을 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진다. 수수료는 또는 MGM은 받았지만 자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 전체 내용은 어디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왜? 사실 이 권리금 조정에 따른 용역 수수료, 승계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그 매물 확보, 그 다음에 양수인 찾는 거, 마케팅, 그렇게 해서 그 권리금 조정,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개별 건마다, 사람마다, 물건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떤 강의를 통해서 어떤 획일화된 내용으로 전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돼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뭐랄까 노하우, 중개업에 대한 업력이 어느 정도 쌓여가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는 공실상가에 어떤 업종을 새로 임대를 맞출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확인설명서에 어떤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 특약을 뭘 기재를 해야 되고 좀 중개사고 방지 쪽에 중점을 둬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강의 내용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거 알면 얘는 향후에 점점 중개업 경력이 쌓여가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보다도 공법적인 부분보다도.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신규 임대 시 검토해야 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자, 어떤 상가가 공실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노래방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찾아왔어요. 누가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노래방 할 자리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매물들을 소개를 하겠죠. 근데 어떤 상가가 이미 공실이 되어 있어요. 신도시 같은데 아직 인재 분양되고 인재 준공된 상가 뭐 3층, 4층, 5층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이 노래방을 무조건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용도 확인해야 되고요. 무엇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입안 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계단도 확인해야 되고요. 몇 개 있는지, 2개 있는지 다 하나씩 다 배울 내용들입니다. 보호구역 해당 여부, 예, 노래방 상대 보호구역에 입점할 수 없죠. 그 건물에 청소년 대상 학원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노래방을 집어넣을 그 건물에 청소년 대상 학원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고요. 정화조, 사실 요거는 이제 뭐 강의를 듣다 보면 알게 되는데 정화조가 있으면 그 용량도 체크해야 되고요. 하수도와 원인자 부담금 발생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구비 가능성 여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은 물론 요거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자가 노래방을 하실 분하고 인테리어 업자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약간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상가에 우리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상가에 행정처분 받은 어떤 그런 전력이 있는지 다 공적 정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용도 변경을 만약 노래방을 집어넣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주차장이
여유분이 있는지, 전기 용량,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이 많죠. 그래서 승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상권의 종류, 노래방으로서 장사가 잘 될지 여부, 그 다음에 입지, 거기에 유동인구. 물론 이 두 가지는 어떤 공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다. 내용이 많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한 30회 정도, 50분짜리 한 30회 정도 강의를 듣고 한 번 정도만 복습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준비할 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우리 상가 중개의 그 특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 현업에서 또는 새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뭐 소공으로 이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기가 어렵다고 다 얘기합니다. 왜? 상가라는 부동산의 특성이, 상가라는 부동산 특성 자체가 개별성입니다. 모든 상가는 다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내에 같이 있으면 평형대 같고, 뭐 같은 동이면 뭐 저층과 위층 이렇게 좀 약간 구분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액도 같고 어떤 향도 같고 뭐 그냥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인테리어 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구조 자체도 거의 같고요. 뭐 특별히 호실별로 구조를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상가는 모든 상가가 다 다르고 그 상가가 다른 곳에 수천 개의 업종이 들어가는 것이 상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즉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개별성이 정말 강한 부동산이 상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리된,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들이 드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지만 그 정리된 것들을 공부를 안 하시면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까 분양상가도 손을 대야 되고 일반 매매상가도 손을 대야 되고 신규 임대도 해야 되고 승계 임대도 해야 돼요. 승계 임대 매물 작업, 또 뭐 그건 분양상가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매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론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하는 데가 한계가 있고 이쪽 주제로 강의를 하는 분도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장 오랜 사람이 저하고 또 어떤 교수님 또 한 분, 강사님 또 한 분 계십니다. 뭐 요새 몇 분이 더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상가만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는 저하고 어떤 분 한 분. 근데 그분은 또 상가 투자 쪽 강의는 또 안 해요. 저는 이제 상가 투자 쪽 강의와 이렇게 상가 중개 쪽 강의를 지금 계속 한 21년 됐네요. 21년째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일단 상가 중개 특성, 폐쇄성입니다. 매물 확보 어렵죠. 공동 중개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매물 확보가 쉽고요. 공동 중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상가 중개는 일단 공인중개사들끼리도 물건을 서로 공유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도 막 소문내서 그렇게 해서 팔려고 하는 분도 별로 없고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인데 거기에 만약에 커피점이 영업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그럴 때 이 상가를 팔고 싶어. 그래서 인근의 공인중개사님한테 의뢰를 할 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커피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권리금 1억에 팔아주세요. 근데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상가 중개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개별성이 정말 강한 부동산인데 폐쇄성 때문에 상가를 중개하기가, 즉 상가 전문가가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 쪽은 고객이 더 똑똑합니다. 실제로 상가를 분양받는 분들 꽤 분석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업종에 대해서 우리 중개업을 하는 우리보다도 우리는 중개업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업종에 대한 특성, 거기에 어떤 뭐가 필요한 것인지, 왜 그 업종으로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고객들이 더 전문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히 다양한 업종으로 장사를 해보신 분들, 내가 PC방만 5년 했어요. 그럼 PC방은 중개사님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그래서 PC방 자리를 새로 알아보려고 봐달라고 할 때도 우리 중개사님보다도 더 잘 판단합니다. 고객 다양성, 이거는 바로 뭐 때문에? 개별성, 상가 분양받은 사람, 그 다음에 임대를 놓는 사람, 그리고 창업자들, 수천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시는 우리 창업자들,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상가 전문 중개사, 다양성,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중개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모텔 전문가야, 나는 PC방 전문가야, 나는 노래방 전문이야, 이러는 우리 상가 맨들이 있습니다. 나는 병원 전문이야, 나는 병원과 약국 전문이야. 그래서 우리 상가 전문은, 그런 분들은 상가 전문 중개사가 아니고 그 업종 전문 중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중개 수수료 부분 다르죠, 체계가. 중개 수수료 부분 아까도 단순히 제가 중개 수수료 표현했지만 분양상가 손을 댈 때는 MGM, 그 다음에 승계 임대는 용역 수수료,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그것도 0.4에서 0.9 합의사항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그 다음에 이쪽은 관련 법규가 자주 바뀝니다. 공법적인 부분이 많아서. 업종 다양성 말씀드렸고요. 자, 됐습니다. 이런 게 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부터 이제 볼까요? 우리가 상권별로 이 상가 물건을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죠. 상가 중개, 분양 상가, 매매 상가, 신규 임대, 승계 임대,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어. 그러면 그 4가지를 내가 어디에서 중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접하는 물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제가 잠깐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상가에서 상권이란 말이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이 상권은 소비자의 범위라고 하고, 이 소비자의 범위는 정주 인구와 유입 인구에 따라서 소비자의 범위가 정해지고 상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권의 종류는 제가 분류한 겁니다. 그냥 계획 상권하고 무슨 상권이 있다? 자연 상권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 상권은 완성된 계획 상권, 진행 중인 계획 상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중개업 창업 안 하신 분이라면, 내가 어디 상권에 가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물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권의 종류는 계획상권, 자연상권, 골목상권이 있고요. 그중에서 계획상권은 완성된 계획상권, 진행 중인 계획상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말인데 같이 보실까요? 자, 이렇게 상권의 재분류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상권, 계획상권으로 분류했고 골목상권이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자연상권이 뭔지, 계획상권이 뭔지만 우리가 체크하겠습니다. 자연상권,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서 상권이 형성된 곳. 상권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소비자의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대문, 동대문, 홍대, 명동, 부산의 남포동, 광복동, 서면, 덕천 상권, 대구 동성로, 인천의 부평역, 동인천 상권, 이런 데는 아주 30년, 40년, 50년 전부터, 아니 60년 전부터, 어떤 데 종로 같은 데는 일제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하던 그런 상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자연상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중개업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매물이 많습니까? 조그만한 미니 건물들 매매 물건이 많고, 그 다음에 신규 임대 말고 승계 임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창업을 하거나 개공으로 계시거나 소공으로 계시거나 할 때 되면
그 노래방 하시는 분, PC방 하시는 분, 음식 하시는 분들 가서 물건 따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또 건물주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파실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역시 건물주 작업, 뭐 지주 작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건물주 작업을 해야 되고요. 신규 임대는 드물고요. 왜? 근데 분양 상가는 거의 없으니까 MGM 쪽은 거의 접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자연 상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연 상권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상권의 특징, 주 도로는 대로, 큰 대로지만 그 바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면 도로는 굉장히 협소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건물은 어떻게 됐고요? 아주 오래됐고요. 40년, 50년 이상 된 자연상권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뒷골목, 강남의 이면도로, 강남역 이면도로, 건대 입구역 사거리 안쪽 골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 서면, 여기 있으면 주도로 말고 안쪽에 들어가면 정말 골목들 좁죠. 남포동, 광복동도 마찬가지고 대구 동성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를 지금 얘기합니다. 건물 다 오래됐고요. 그리고 막 2층짜리, 3층짜리 건물들이 있고요. 뭐 주차장이 거의 없거나 협소하고요. 주도로 건물은 그렇고 이면도로 건물은 2층, 4층이다. 여기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종로 뒷골목 아니면 건대 입구 이면도로에 보면 한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 삼겹살점이 운영 중이고요. 2층 당구장 있고요. 3층 노래방 있고요. 그리고 대지 한 60평 정도 될 거고요. 뭐 40평, 50평, 60평, 70평, 80평 그 안에 뭐 100평 넘는 토지들은 그래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197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부터 약 50년 된 건물. 그러면 얘는 만약에 매물로 나온다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35억에 나왔다. 그랬을 때 당연히 토지 60평 그리고 50년 된 건물 3층짜리,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죠. 요런 거를 중개하실 때는 자연상권에서 이면도로에 있는 미니 건물들을 중개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매수자는 땅이 한 평당 얼마야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몇 평이야 리모델링 가능할까, 이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자연상권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꼬마 건물, 작은 건물들을 매매 중개를 하게 될 때는 항상 토지가 몇 평이냐를 매수자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이 매매가에서 평당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PPT 자료로 다 만들죠. 평당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거는 저번 달에 옆에 필지가 저번 달에 거래됐는데 그때 평당 8,500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싸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집가 상승이 더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현재 임대는 세 가지가 임대가 맞춰졌는데 임대 수익률은 3.5%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연상권에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꼬마 건물들을 중개할 일이, 매매 중개할 일이 많이 생기고요. 물론 당연히 건물주 작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키는 이 토지가 평당 얼마냐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땅의 면적 몇 평이냐도 굉장히 거래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수자가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걔네들입니다. 물론 여기가 향후에도 상권이 계속 좋아져서 임대료 상승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이 땅이 몇 평이고 평당 얼마고 향후에 집가 상승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곳에 물건들의 임대 수익은 4%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중개를 하고 계시면 당연히 알 겁니다. 뭐 내가 지금 중개업 경력이 한 5년 6년 됐는데 꼬마 빌딩 여러 개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은 다 4% 미만, 3%에서 4% 미만. 강남 같은 경우는 막 2.5%, 2.7%막 요렇고요. 토지 가격은 평당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기본적으로 이 매매가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새로 창업하시거나 소공으로 일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 내가 자연상권 쪽에서 중개를 하게 되면 이런 미니건물 손을 대게 되면 아, 임대 수익은 4% 넘는 게 없구나 라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고객들이 에이, 임대 수익이 4%밖에 안 돼? 나 그럼 안 살래. 그럼 뭐라 그래야 되냐면 사장님, 이런 곳에 있는 건물들은 임대 수익이 4%가 넘는 건 정말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매가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90%이기 때문에 건물 3계층에서 건물 2계층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항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상 되는 거 저보고 찾으라 그러면 거의 저도 못 찾고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선생님께서 매수를 못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와 뭐가 있다? 토지 등기부가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목상권은 사실은 자연상권은 정말 오래된 곳인데 이 골목상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샤르수길, 송리단길, 이선동 카페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망리단길, 독수단길, 뭐 경리단길은 좀 오래됐죠. 한 20년 됐죠. 그리고 그 부산의 전포동 카페거리, 원주천 카페거리, 광주의 펭귄마을, 수원의 행리단길 등등 얘네들은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상권이 급격히 활성화된 곳을 뭐 제가 마음대로 골목상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래는 주택가 골목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카페들이 들어오고 뭔가가 그런 젊은 층을 위한 아이템들, 젊은층, 여기서 젊은층은 기본적으로 2030, 20대, 30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아이템이 들어오면서 무슨 카페 거리, 무슨 길로 명명된 것을 그냥 골목상권이라고 지금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건물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주택들이었는데 그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냥 주택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용도만 주택에서 이종 근류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커피숍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정말 많이 있죠. 아실 겁니다. 그런 데를 뭐라 그런다? 골목상권. 여기도 기본적으로 뭐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토지 한 80평, 60평의 주택 또는 2층짜리 근린 상가. 그래서 카페가 들어와 있거나. 요걸 골목상권이라 해서 기본적으로는 골목상권하고 자연상권의 차이점은 트렌드에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갑자기 활성화됐느냐 아니면 정말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부터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막 5년, 10년, 20년밖에 안 된 그러한 무슨 길. 갑자기 젊은 층 트렌드에 맞는 그런 상권이 형성된 곳을 골목상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뭘로? 똑같습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있고 여기 매매의 핵심은 뭐야? 토지가 몇 평인지, 평당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에 집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또 하나 플러스 한다면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인지, 그래서 임대료 상승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지, 실제 임대 수익률은 현재 거래하는 현 시점에서 2%, 3%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상권입니다. 이 계획상권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무슨 계획상권? 완성된 계획상권이 있고 진행 중인 계획상권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도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상권, 그냥 예를 들면 신도시, 택지지구를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분당, 일산, 동탄, 일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쭉 이렇게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공급되고 상가가 공급되고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다음에 상가에 우리 창업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다 계획상권이 완성이 됐죠. 만약에 이런 곳에서 중개업을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일반 매매 물건. 왜? 이 계획상권은 거의 다 상가들이 분양을 했어요. 거의 다. 자연상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상가가 어쩌다 있긴 있지만 뭐 주상복합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분양상가가 어쩌다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슨 상가? 아까 말한 상가라기보다는 꼬마 건물, 오래된 2층짜리, 3층짜리 40년, 50년 되고 땅 40평, 50평, 60평 갖고 있는 약간 꼬마 건물, 꼬마 빌딩 쪽이고요. 이런 완성된 계획상권은 다 이 상가를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이나 다 분양을 했잖아요. 101호, 102호, 103호. 그래서 그 분양된 상가들 매매를 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미 거의 모든 업종들이 다 임대에 맞춰서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가끔 공실이 생겨서 신규 임대, 새로운 업종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권리금 작업, 즉 승계 임대 중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어디가? 완성된 계획상권, 구분 등기된 상가 매매, 그리고 승계 임대 중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완성된 계획상권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중인 계획상권입니다. 역시 계획상권입니다. 신도시. 그런데 여기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어떻게 진행 중, 아직도 나대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고 준주거용지가 있어서 거기에 시행사들이 그 토지를 취득한 시행사들이 상가를 짓고 분양을 하고 있는 곳들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얘네들은 다 뭐가 되겠어? 완성된 계획상권으로 세월이 지나면 바뀌겠죠. 이때는 뭐 어떤 경우 이런 데서 만약에 중개업을 창업하시거나 소공으로 일하게 되면 분양상가 손을 대게 되고요. 그래서 MGM을 받을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새로 준공되는 상가이다 보니까 신규로 임대를 맞춰야 되는 어떤 업종을 처음 집어넣는 이러한 신규 임대 중개를 거의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향후에는 어떻게 돼? 완성된 계획상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일반 매매, 구분 등기된 상가 일반 매매 중개나 그 다음에 승계 임대 중개를 할 가능성이 거의 그런 중개를 하게 되겠죠. 일반 매매나 또는 어떤 거 승계 임대 중개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분이 되셨나요? 자연상권과 계획상권이 있는데 이 계획상권은 완성된 계획상권,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계획상권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그렇게 잡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이 많구나. 또는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은 내가 어디에서 창업을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가 물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강의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 분양을 했으니까 집합건물 등기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구분 등기된 상가를 갖다가 매매를 하거나 또는 신규로 임대를 맞출 때는 어떻게 된다? 집합건물 등기부에 몇천 분의 얼마라고 토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이 여기 토지가 얼마예요? 몇 평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오직 전용이 실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리고 임대 수익이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표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토지의 지가 상승은 거의 바라지 않고 토지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임대 수익으로 매매를 성사시키거나 매수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월세에 의해서 어떤 창업자가 거기에서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5% 이상이 돼야지만 일단 매매 거래는 어느 정도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자, 자연상권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몇 평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당 얼마인데 토지가. 근데 이 계획상권에서는 토지 지분이 얼만데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실평수가 몇 평인데 그리고 보증하고 월세가 얼만데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몇 %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구분되셨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강의 내용들은 거의 다가 신규인데 진행 중인 계획상권이거나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상가들 어떤 업종을 신규로 임대 맞출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일단 상가 중개에 정말 일단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을. 기본적인 자연상권, 계획상권, 골목상권 정도 구분을 하고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상가 중개와 관련된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목당의 최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